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60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608일차입니다. 네. 오늘 놓아버린 4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게요. 나 자기가 완전히 몰입한 경험이 있다. 내가 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몰입한 경험이 있다. 몰입이에요, 몰입. 그럴 때는 시간의 흐름조차 거의 알아채지 못한다. 몇 시인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몰입이 돼서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의 흐름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마음은 아주 고요하고 아무런 저항이나 노력 없이 그 순간에 했던 일을 할 뿐이다. 행복을 느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을 수도 있다. 스트레스 없이 재구실을 다했다. 아주 느긋하면서도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다 문득 생각은 전혀 필요 없음을 깨달았다. 생각은 물고기 앞의 미끼와 같다. 덥석 무는 순간 우리는 사로잡힌다. 생각이라는 미끼를 물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는 생각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재구실을 몰입을 해가지고 스트레스 없이 재구실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없이 그냥 흥얼거리면서 그냥 몰입이 돼서 시간조차도 아무 이렇게 뭔가 인식하지 않고 일에만 완전 몰두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느긋한 마음이 있으면서 또 바쁘게 움직이는데 바쁜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문득 생각은 전혀 필요 없음을 깨닫는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움직임만 있는 거야, 행동만. 그럴 때가 있거든요. 몇인지 뭔지 모르게 그냥 막 몰입해서 있을 때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일에서도 완전 몰입이 돼서 이렇게 막 이랬었을 때가 있어요. 이제 다시 몰입을 또 이제 살살 이제 시동을 걸어서 시동은 이미 걸렸고요. 바로 이제 몰입을 또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이 물고기 앞에 미끼와 같다는 거. 물고기 앞에 미끼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헤엄을 치다가 미끼가 있으면 그거 잡는다고 옆으로 가버리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죠, 생각이. 그래서 생각은 물고기 앞에 미끼와 같아서 덥석 무는 순간 우리는 덥석 물죠. 그 몰입했을 때 순간도 있지만 늘 어떻게 해요? 생각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덥석 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사로잡혀 버리는데 생각이라는 미끼를 물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생각이라는 미끼를 물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는 생각이 필요가 없다. 생각이 필요가 없어진다. 생각하면 오만 이랬다 저랬다 마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 생각이 필요 없다는 거. 그래서 자각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내가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진실이 있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은 제 스스로 성립한다. 스스로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늦어져요. 생각이 들어가면 늦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 기법의 효과가 좋은 탓에 역설적으로 항복의 저항이 생기는 일도 벌어진다. 기법의 효과가 좋은 탓에 역설적으로 항복하는 데에 저항도 생겨서 항복을 하지 않는 거죠. 삶이 별로 여의치 않거나 불쾌한 감정으로 괴로운 때는 계속해서 놓아버림을 실천한다. 삶이 여의치 않거나 불쾌한 감정으로 괴로울 때는 계속해서 놓아버림을 실천한다. 그러다 마침내 항복을 통해 본경에서 벗어나고 만사가 순탄하면
놓아버림을 그만둔다. 이는 실수다. 느낌이 아무리 좋아도 더 놓아버릴 것이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놓아버림으로써 얻은 고양 상태와 탄력을 활용하여 계속해서 놓아버려라. 놓아버림으로써 얻은 고양된 상태와 탄력을 활용해서 계속 놓아버려라. 놓아버려야 되는 거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와이프가 같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렇죠? 와이프가 꼭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그러면 저항감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와이프, 뭐 어쨌든 지금 만나고 있는 와이프, 남편들 뭐 다 만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만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이 영적인 뇌죠. 영적인 게 더 먼저 튀어 있는 부부 중에서도 튀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럼 그분이 바뀌어야죠, 뭐. 공부해서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들이 좀 더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내 더욱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놓아버림 자체에 어떤 탄력이 생긴다. 놓아버림 자체에 탄력이 생긴다. 그래서 일단 놓아버리기 시작하면 유지하기가 쉽게 된다. 놓아버리면 유지가 쉽게 되고요. 고양됨을 느낄수록 놓아버리기도 수월해진다. 고양됨을 느낄수록 놓아버리는 게, 뭐, 고양되어 있으니까 더 이제 탄력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억제되고 억압된 쓰레기 같은 어떤 것들이 손을 뻗어 놓아버릴 좋은 기회다. 의기소침할 때라면 붙잡고 씨름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완화시켜 항복할 만한 감정은 언제나 존재하는 법이다. 기분이 좋을 때면 그런 감정을 감지하기 어려울 따름이다. 어떤 특정 감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느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떨쳐버릴 수 없다는 느낌, 그냥 항복하라. 이걸 어떻게 떨쳐버리지? 떨쳐버릴 수 없다는 그런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조차 다 놓아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 놓아버려야 된다. 그, 그런 생각조차도. 제가, 어, 자꾸 고관절을 붙들고 있다가 잠이 드는데, 어이구, 얘가 왜 이러지 싶은데, 잠도 놓는 거죠. 스님이 감기 이름 붙이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이름도 놓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면 이름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고, 암이 걸렸어. 얘가 다녀. 이런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 안 된다. 이것도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들을 해요. 다 놓아버리는 거. 다 놓아버려야 되는. 기억 안 난다는 것도 놓아버리고, 그냥 때가 되면 기억이 나겠지. 라고 하면은, 네, 기억이 나요. 떠올라요. 근데 나는 기억이 안 나요. 중학교 때까지밖에 기억을 못 해요. 그렇게 시크릿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중학교 때까지만 기억할 거야. 그전에는 기억을 안 할 거야가 있다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떨쳐버릴 수 없다는 느낌 자체도 그냥 항복한다. 느낌을 제대로 놓아두고 그것에 저항하지 말라. 느낌을 그냥 두고 저항하지 말고 계속 저항하지 말아라. 그래도 사라지지 않을 때면 느낌을 낱낱으로 어, 그래도 사라지지 않을 때, 놓아버리고 놓아버리는데 그래도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야. 않을 때면 느낌을 낱낱이로 조각 내에 놓아버릴 수 있을지를 알아본다. 우리를 막는 또 다른 걸림돌은 무엇인가? 무언가에 대한 욕망을 놓아버리면. 또 다르게 걸림돌은 무언가에 대한 욕망을 또 놓아버리면 그것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다. 무언가 욕망하는데 이걸 욕망하지 못할 것 같은 갖고자 하는 거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거를 갖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욕망을 놓아버리면 그것을 얻지 못할지도 모르는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놓아버리면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놓아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흔히들 품고 있는 신념 몇 가지를 살펴본 뒤에 신념을 살펴본 뒤에 맨 먼저 그런 신념부터 놓아버리는 것이 좋다. 참 이렇게 써 있으면 참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참 이 책만 읽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읽어서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신념이라는 게 뭔지 아나? 이제 신념 믿고 있는 거 뭘 믿고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근원적인 부화의식을 통해서 근원적인 신념을 찾고 이게 어떻게 재맥락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이 들어와요. 근데 그냥 책만 읽어서는 이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가로막는 또 다른 걸림돌은 무언가에 대한 욕망을 놓아버리면 그것을 얻지 못할지도 모르는 공포가 있다. 바라는 마음은 바라는 거는 왜 있는 거죠? 안 될까봐 바라는 거라는 거죠. 안 될까봐 바라는 거예요. 된다고 믿으면 바라는 마음이 없죠. 그래서 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미 부자면 부자다, 부자다, 부자다. 나 부자 될 거야, 부자 될 거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미 부자다라고 믿어버리면 나 부자 될 거야 라는 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성공할 거야 할 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이미 성공을 했다라는 거를 알면 그쵸? 근데 모르기 때문에 안 됐다. 잘 안 된다.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된다라는 거, 안 되어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또 안 될까봐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포가 깔려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죠. 두려움 100이 깔려 있기 때문에 125의 욕망을 하는 거예요. 욕망하는 거, 바라는 건 무조건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 근데 그 공포가 흔히들 품고 있는 신념 몇 가지를 찾아본 뒤에 그 근원적인 공포를 찾을지라는 거죠. 바라는 마음이 이전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스폰서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도와주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그런 신념부터 놓아버리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근원적인 맨 먼저. 그거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3살 이전에 찾아야죠. 3살 이전에. 거기서 찾아서 공포, 두려움을 거기서 없애야지만 바라는 마음, 욕망하는 것이 놓아지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3살 이전의 것이 놓아버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일 열심히 일하고 안간힘 쓰고 희생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야 누릴 자격이 있다. 이 고통은 이롭고 유익한 것이다. 3. 세상에 공짜는 없다. 4. 아주 단순한 것은 그다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심리적 장벽을 놓아버리면 더욱 쉽고 수월하고 즐겁게 항복을 실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고 안간힘 쓰고 희생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야 누릴 자격이 있다. 얻은 것이라야 누릴 자격이 있다. 그렇죠? 안간힘 쓰고 열심히 일하고 희생하고 우리 이런 생각이 제가 시그릿을 진짜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래 전에 몇 년 되셨어요. 시크릿 계속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듣다가 작년 초반이었나요? 올해는 터질 건데 그래가지고 작년 초반에 들었나요? 다시 재방송을 시크릿 재방송을 듣는데 야 선생님께서 이 얘기를 계속 해주시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안간힘 쓰고 희생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는 이런 거 이런 생각조차 다 없애야 되고 저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거 있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거 아닌데? 벌써 아닌데 하고 제가 딱 가로막는 게 있어요. 세상에 공짜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고 배웠잖아요. 그게 아주 무의식에 박혀 있는데, 아, 세상에 공짜도 있구나라는 거를, 그래도 작년에, 그렇게 듣는데도 작년에, 아, 맞네. 내가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항상 공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공짜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없다라는 것 때문에 공짜가 안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냥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조차도 내려놓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지 않아도 뭔가 에너지를 완전 전환시켜 놓으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성인 옆에 있으면 또 죽을 고비도 넘긴다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뿌려놓은 건 있어서 아파오는데 큰 성인 옆에 있게 되면은, 그죠? 죽을 고비가 넘어간대요. 이런 거. 고통은 이롭고 유익한 거야. 고통스러워야지 좋은 건 줄 알아. 잘 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단순한 것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나는 꼭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라고 가치를 부여해서 그것 때문에 더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차단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러면 심리적 장벽을 놓아버리면 더욱 쉽고 수월하고 즐겁게 항복을 실천할 수 있다. 시- 수월하고 즐겁게 항복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다. 이 심리적인 거. 그래서 이 항복, 이 모든 것들을 다 항복.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것도 항복. 다 항복. 다 항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선생님 얘기해 주신 대로 그대로 다 있죠. 내용이 놓아버림에 대한 저항을 다 놓아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보면은 감정의 해부학.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복잡한 심리학 이론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론은 상당 부분 상징학과 관련이 있고 신화학 이론을 빌려오는 경우도 있으며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가설을 바탕으로 하기도 한다. 그 결과 각기 다른 목표와 방식을 추구하는 다양한 신뢰요법 학파들이 있다. 단순성은 진실의 전형적 특징이다. 따라서 장에서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고 누구나 시험해 볼 수 있는 감정의 지도를 살펴볼 것이다. 감정의 지도는 누구라도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인 실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 생존이라는 목적, 어떤 심리학 이론을 연구하든 인간의 주된 목표는 그 무엇보다도 생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생존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개인의 생존과 어떤 목적이든 우리는 마음이 있는 한,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고 600, 700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생존이 우선이에요. 누구 생존? 나의 생존. 나의 생존이 우선인 거야. 근데 나만 위하는 생존이냐? 그쵸? 저 밖을 보는 것도 난데 세상을 도우면서 그게 나한테 온다는 거? 그거를 아느냐? 그걸 모르면 나만 보느냐? 저 밖을 보면서 이게 탁 치고 일로 안으로 들어오느냐? 그쵸? 밖에다 복을 쌓았는데 내복이었다는 걸 알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면 무조건 생존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생존인 거예요. 이타적인 생존. 그쵸? 도우며 봉사하면서 하는 게 이타적인 생존. 그쵸? 나만 생존하겠다. 그러면은 혼자 에너지 가지고 발버둥 치다가 뽀로록 되고, 그쵸? 이 에너지가 합해지면 훨씬 더 시너지가 더 나겠죠? 네,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돕고 협업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협업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협업하는 거, 협업을 많이들 하세요. 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협업을 서로 돕는 거죠. 서로 돕는 거예요. 혼자 해서는 잘 안 되고요. 서로 도우면서 하면은 훨씬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도우려고 해야 되는데 나만 하려고 했다가는 답이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혼자 에너지 가지고는. 협업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 생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생존. 뭔가 나의 생존에 위협을 느낄 수 있어. 결혼했어. 남편이, 부인이 나의 생존을 뭔가 지켜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 그럴 때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혼을 하기도 하고 해요. 생존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나의 생존. 근데 그 생존은 결혼했는 남편과 부인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뭐예요? 나의 신념, 근원적인 신념 때문에 거기에 두려움이 있어서 생존과 연결이 되는 거죠. 개인의 생존과 자신이 동일시하는 집단, 이를테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
국가의 생존을 확보하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의 욕망이다. 그쵸? 나의 생존과 가족, 사랑하는 사람, 국가 생존. 이거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헐.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런 일이 없게끔 사람들은 몸의 생존에 관심을 기울인다. 몸의 생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이 곧 몸이며 따라서 존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떤 존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 몸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몸이 나인 것은 아닌데 몸이 나인 것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냥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몸이 나인 것으로. 사람들은 스스로 개별적이며 한계가 있는 존재라 여기기 때문에 늘 결핍감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개별적이며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이런 결핍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로 인해 자신이 취약하다고 느낀다. 자신이 독자적으로 존재하기에 불충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불충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은 일종의 생존 기제이며 생존 방법으로 주로 감정을 사용한다. 마음은 일종의 생존 기제다. 마음이라는 거는. 그쵸? 생존 기제예요. 그래서 마음을 놓고 관통을 해야지 의식이 올라가는데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은 웃겨서 그냥 누가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저번 주에 뭔가 모르게 저번 주 맞죠? 예, 저번 주네. 하여튼 그래요. 생존에 엄청 위협을 느끼는 어떤 사람이 여기저기 또 막 연락을 하고 막 하나 봐요. 그래서 아이고 공부가 좀 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무리 읽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제도 뭔가 전화가 왔는데 아이고 이거는 나랑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나랑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혼자서 이제 막 뭔가를 바꿔버리고 막 미리 딴 데로 가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원래 저하고 약속을 해놨는데 10시 10분, 10시 반부터 수업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어쨌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은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피해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 생존을 위해서 서로 잘 돼야 되잖아요. 내 생존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피해를 주는지조차 모르죠. 나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생존 기제, 그래서 생존 방법으로 주로 감정을 사용하는 거, 생존 방법으로 감정을 사용한다. 그래서 분노가 심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더 두려움이 많다, 심하다라고 했잖아요. 심하다. 생각은 감정이 불러일으키는 것이며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따라서 마음은 내일부터 할게요. 6시 다시 내일부터 하고요. 어쨌든 사람들은 그 자신의 독자적으로 존재하기에 불충분한 존재이다. 이 마음이 아직은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 내 몸을 가지고 몸만 가지고는 경험을 못 한단 말이에요. 마음과 몸이 같이 있어야 경험을 하는데 마음을 관통해서 보면서 이 경험에서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분리가 되면 선생님이 위로도 풀어주시고 몸, 마음, 의식도 풀어주시고 몸, 마음, 의식 반대로도 풀어주시고 옆으로 동그라미로도 풀어주시고 계속 이해하라고. 그래서 몸과 마음은 가짜다. 진짜는 진짜의 나의 이 존재성, 그 존재 자체를 인식하는 거죠. 진짜 참나를. 예, 그래서
어쨌든 살아가는데 마음에서 시크릿도 내가 마음에서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무의식안에 믿는 마음을 더 강력하게 집어넣고, 그죠? 강력하게 무의식안에 더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시크릿, 깨달음 시크릿에서 더 무의식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강력하게, 그냥 강력하지만 편안하게 세팅하는 또 하러 또 갑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또 깨달음 시크릿도 있고요. 네, 오전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에서 있고요. 네, 음성 해제시켜 주시고 내일 6시에 뵙겠습니다. 네, 시작. 나는 무한한